어법을 볼 때는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해석하면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보면서 주어 동사를 판단을 할 때 보통 어법을 결정하는 게 동사가 많이 결정한단 말이야. 그럼 동사를 보고서 아, 이 동사가 무슨 동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용법이 뭐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찬영아, A 문장의 주어가 누구지? 오케이, the first human beings. 최초의 인간들. 동사는? 그치, was evolved. 일단 이게 동사인 건 우리가 찾았지. 그래서 아, 동사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사를 찾았으면 항상 세 가지를 봐야지. 무엇과 무엇과 무엇. 그치, 수태시를 보는 거지.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틀렸어. 왜냐면 human beings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이상해. 그럼 이거 수 틀렸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왜? evolve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니? 자동사지.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얘는 사실 타동사의 기능도 있어. 드물게 뒤에 목적어를 받아. 그럴 때는 이제 진화시켰다, 발전시켰다가 되겠지만 90% 이상의 경우에서는 자동사야. 다시 말하면 수동태 불가 동사라는 얘기야. 자동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빠져야 된다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오케이. 자, B 갑시다. 주어 누구야? light skin. 오케이. 밝은 색의 피부지. 동사 누구지? 그치? would have given. 일단 요걸 딱 보고 아, would have given. 주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해석 자체는 문법의 적절성을 판단해 줄 수가 없어. 우리가 문법의 적절성을 판단을 할 때는 위치와 형태와 기능인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동사의 위치를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형태야. 형태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자,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해 줄게. 정말 어법은 너희들 나랑도 많이 했잖아. 우리가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 그냥 여기에 그걸 쓰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이 부족해서고 그 명확한 판단력이 부족한 이유는 절차를 어겨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발생해. 봐봐. 어법의 적절성 판단의 기준은 세 가지야. 일단 이거 형태, 위치, 기능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야. 일단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보는 경우가 많거든. 일단 우리가 얘의 형태는 뭘로 봤어? 동사로 봤어. 맞지? 맞지? 그리고 위치도 주어 다음이니까 동사 맞지? 그러면 세 번째로 판단해야 되는 게 바로 뭐야? 기능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 형태를 봤을 때 would라는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썼지? 그럼 머릿속에서 바로 연상돼야 되는 게 조동사 중에서도 지금 누구야? would잖아. 그리고 뭐가 나왔어? have pp를 썼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에 조동사 would랑 have pp를 섞어 쓰지? 가정법일 때.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가정법 중에서도 어떤 용법을 쓸 때? 과거. 과거 완료지. 다시 말하면 가정법 중에서도 두 번째 용법이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거꾸로 가정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돼. 자, 그래서 봤더니 it is likely. 확률적으로 높아. 자, 뭐가? That they had very dark skin. 걔네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 검정색 피부를 갖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 그리고 왜냐하면 밝은 피부는 무엇 했을지 몰라? 줬을지도 몰라. 이게 왜 가정이야? 선생님 이게 왜 가정이에요? 가정 맞지? 왜냐하면 실제로 확실하진 않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과거의 조상들은 피부 색깔이 어땠다는 거야? 그치? 검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검었을 것이라는 그 과거의 사실로 추측되어지는 내용을 거꾸로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왜냐하면 피부색이 만약에 밝았었더라면 이렇게 본 거니까 내용상. 그래서 밝았었더라면 무엇을 주었을지도 몰라 little protection. 뭐야? 거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된 거야. 무엇에 대항해서? Against the burning rays of the sun. 태양의 장렬하는 이러한 광선을 대항해서
무엇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 그러면 실제로는 피부가 까맸었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를 보호를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피부가 하였었다라면 그러지 못했을지도 몰라라는 기능적인 관점에서도 가정법을 잘 사용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맞아? 찬영아? 맞아? 오케이. 자, C. 주어 누구야? 오케이. 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접속사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주어 누구야? 오케이.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changed. 동사 잘 나왔네. 문제 있나? 딱히 없어 보이지? 자, D 갑시다. 주어 누굽니까? 자, 질문. more important가 주어가 될 수 있니? 절대 안 되지. 왜? 주어는 명사여야 되는데 명사가 아니니까.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보어란 얘기야. 이거 도출했었다라고 제가 지문 설명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자, 퍼입스 부사니까 빼버려. 이런 거 괜히 헷갈리게 중간에 이렇게 콤마 사이에다 넣어버린다고. 그런데 더 중요했던 것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제 누구 나와야 돼? 보어 나왔으니까. 동사. 동사인가? 아니지. 그럼 주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Their development of tool making이 주어가 되는 거지. 원래 이 문장은 Their development of tool making was perhaps more important. 원래 이게 문장이었을 거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was라는 비동사 과거 시제로 바뀌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2 한번 보자. 이제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얘도 잘 봐봐. 일단 주어 한번 찾아보자. 주어 누가? 오케이. 그들은 뭐 할 수 있었어? 그치, 뭘 소비할 수 있어? 더 많은? 그치, 단백질과 지방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어. 무엇보다 그들의 낮은 에너지의 식단이 제공할 것보다야 했었을지도 모르는 것보다야. 내용상. 왜냐하면 이게 지문 내용이 뭐였어? 이게 우리가 도구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원래는 수렵 채집하면서 맨날 채소나 열매 같은 거나 따먹다가, 그치? 이 도구를 발명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얘네들을 모아하기 시작했어. 동물들을 모아하기 시작했어. 사냥해서 잡아먹기 시작했지. 그래서 우리가 더 무엇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 단백질과 더 지방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 근데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우리가 원래 먹던 그 채식의 식단이 우리에게 제공했었을지도 모르는 식단이라는 게 있었을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문장 자체에서 이미 뭘 세워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가정을 세워놓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일단 괜찮아. 그들은 소비할 수 있었다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왜냐면 이건 과거의 사실이니까. 그래서 조동사 그냥 could를 쓰고 단순 시제로 가는 거지. 하지만 된 이하를 보면 무엇보다 라고 나오지. 무엇보다 그들의 낮은 열량의 채식주의 식단이 제공할 것보다가 아니라 했었을지도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아까 우리 몇 번이었냐? A였었나? B였었나? 그 가정법 나왔었던 게 그거랑 동일하게 would have pp의 관점으로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would have provided라고 설명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이거 그냥 해석하면 절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동사의 형태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어법의 기본 개념은 항상 주어와 동사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동사가 수태 시제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사용되었는가. 그럼 얘는 무슨 관점으로 본 거야? 시제의 관점으로 본 거야. 왜냐하면 시제라는 게 결국 가정법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됐어? 오케이. 더 질문 있니? 내가 정말로 학교 선생님이면 난 무조건 이 문제 내. 이 지문에서 가정법 문제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돼. 가정법처럼 보이지 않지만 되게 가정법처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문 내용이거든. 꼭 체크해 두시고. 13과? 너 어디까지 풀었어? 찬영이는 어디까지 풀었니?
오케이. 13과는 다음에 하자. 자, 여기서는 변형 문제 교재에선 더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은 핸드아웃으로 넘어갈까? 핸드아웃을 현웅이가 못 풀어왔다 그랬지? 다 못 풀었어? 푼 건 채점했니? 지금 빠르게 해봐. 채점해서 일단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받고 하자. 자, 6번 한번 봅시다. 빈칸. 오호. 우리 이 질문 알잖아. 무슨 내용이야? 자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는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보면 따라서 결론이죠. 무엇을 갖는 거야? 원래 단어가 뭐였어? formal limit for responsibility from a specific age 이거였어, 맞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법적 책임의 제한, 맞지? 요거였다고. 그걸 기준으로 선지를 골라줘야 돼. 오케이, 봅시다. 1번 나쁘지는 않아. 그런데 사실 이 지문에서 얘기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봤어. 법적 책임이라는 게 꼭 투표권만 들어가니? 아니었지. 이런 어떤 criminal responsibility, 형사적, 처벌적 어떤 이런 범죄적 책임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은 동등한 투표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지문의 전체에서 반밖에 얘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빈칸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지엽적인 선택지가 돼. 1번 쓸 수 없어. 됐어? 자, 2번 adulthood의 privileges. adulthood의 privilege라고 얘기했을 때 이 privilege의 뜻이 뭐냐면 특권이야, 특권. 법적 책임을 지는 게 특권이니? 약간 좋은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선지가 돼. 맞지? 자, 3번은 누가 봐도 감정적 성숙도의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지문의 소재와 전혀 상관이 없고. 정답은 4번이 돼야 되는데. 자, accountability의 뜻을 설명을 해드리기 이전에 다른 단어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책임이 있는 영어로 뭐야? 가장 많이 쓰는 게. 그치? 보통 우리가 responsible을 많이 쓰지. 자, 요거랑 같은 단어. accountable, 마지막 liable. 요거 세 개야. 동의어야, 동의어. 그리고 얘네들은 다 뒤에 전치사 for를 받아서 무엇에 대한 책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 있지. 됐어? 자, 얘네들을 보통 어떻게 많이 쓰는지 같이 표현하는 좀 짚고 넘어가자. 보통 우리가 hold somebody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뜻이 뭐야? A에게 B에 대한 책임을 지우다야. 이해됐어? A에게 B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다야.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많아. 홀드라는 동사 많이 써. 알겠어? A에게 B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responsible, accountable, liable 다 같은 단어야. responsibility가 되면 얘는 accountability가 되는 거고 얘는 liability가 되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정답 4번이야. 어카운트의 뜻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볼까? 너네 어카운트의 뜻 뭐로 알고 있어? 보통 계좌. 계좌가 뭔데? 너네 통장 있잖아. 그 계좌 딱 들어가면 뭐가 나와? 잔고만 나오지 않지. 사실은 진짜 모든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돼. 너희들이 언제 어디 가서 무슨 돈을 얼마의 돈을 뭐에 썼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야. 사실은 어카운트라는 뜻은 동사는 뒤에 전치사 for를 받아서 계좌라는 명사로 해석하지 마시고 무엇에 대한 책임을 지다. 무엇에 대한 해명을 하다.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다야.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좌라고 얘기하는 건 네 거니까 네가 그 아카운트에 있는, 우리 사실 계좌라고도 하지만 계정이라고도 하지. 그것도 어카운트라고 하지. 네 책임이라는 얘기야. 그 안에 들어가면 너의 모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보는 거거든. 이해됐어? 응.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네가 고른 게 몇 번인데? 5번 나쁘지 않아.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저 빈칸에 들어갈 내용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 뭐가 들어가야 된다? 법적 책임. 근데 5번을 보면 specific levels of mental development. 그러면 정신 발달의 특정하고 구체적인 단계들을 갖는 것이 questionable 하다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빈칸을 갖는 것이 is questionable. 보다 의문의 여지가 있다야. 그런데 정신 발달의 구체적인 수준을, 구체적인 단계를 갖는 게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되게 그럴듯한 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혀 답이 아닌 거지. 너네 학교 시험 특징이 뭔데? 선지에서 어떤 단어를 줄 때는 원래 원문에 있던 단어를 그대로 주지 않아. 그리고 그게 사실 빈칸 유형의 핵심이기도 해. 결국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지문에서 언급한 일관된 내용을 다시 고르라는 건데 그 일관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때 절대로 같은 단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같은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의 조합으로 돼 있는 선지를 골라주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거 다 쓰면 안 돼. 이해되셨습니까? 됐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25번 갈게. 몇 페이지니? 어법? 보자. 1번 이름 뭐야? 그냥 생긴 거 기준으로 이름만 얘기해. 내가 아까 얘기했지. 형태, 위치, 기능. 형태 일단 뭐야? 준동사, 위치. to, d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판단해야 하는 게 이 to가 무슨 to인가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 to가 무슨 to야? 전치사 to야? 투부정사의 to야? 전치사 to야. 내가 많이 설명했었지. 왜냐면 앞 단어가 열쇠니까. 열쇠라는 건 항상 무엇에 대한 열쇠거든. 그게 전치사 to야. 그럼 뒤에 동명사 쓰는 거 맞아 틀려? 됐네. 1번 해결. 됐죠? 2번 이름 뭐야? 형태 기준으로. 준동사. 혹은 동사일지도 몰라. 그래서 일단은 동사부터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아. 동사 있니? 동사 있네. 접속사 없지? 그럼 얘는 동사야, 준동사야? 오케이, 일단 준동사. 자, 위치는 명사 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항상 왼쪽 단어 기준으로 보는 거야. 명사 뒤. 그럼 매우 높은 확률로 이 명사와 얘는 수식 관계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얘는 준동사 중에서도 보니까 과거분사일 테니까. 그러면 이 concern,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common health concerns, 보편적인 건강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걔네들이 타겟 하느냐 타겟 되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돼. 얘네들이 타겟 해 아니면 타겟 돼? 대상을 무언가를 목표로 삼아 안 목표로 삼아져. 그치? 삼아진 거야. 그럼 얘는 과거분사 PP가 맞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 다음 몇 번이야? 3번. 자, 형태 이름 뭐야? 동사 혹은 준동사. 그런데 위치는 접속사 뒤. 오케이. 그럼 누구랑 병렬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누구랑 병렬일까? 이거 약간 문제가 조금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볼게. 지금 접속사 when 들어왔지. 그리고 뒤에 있는 used가 과거분사였지. 그래서 쓰일 때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그리고 alongside가 뭐야? 전치사. 자, 전치사 alongside의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가 누구야? Other behavior modification tactics. 맞지? And coped strategies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누구랑 누구랑 병렬이야? Other behavior modification tactics and coped strategies랑 병렬이라고. 그런데 사실 요거는 코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그럼 이게 원래 현재 분사를 써야 하는 건데 과거 분사를 썼냐가 아니라 여기서의 코핑은 그냥 동명사야. 동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합이야. 그래서 그냥 이게 한 단어야.
해석은 그냥 뭐라고 한다? 대처 전략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요 명사 other behavior modification tactics와 그리고 coping strategies가 목적어 두 개로 병렬되어 있는 거라고. alongside라는 전치사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일단 뭐 답은 3번이고 자 4번 이름 뭐죠? 형태? 투부정사, 준동사. 자 동사 있나? 앞에 비동사. 그럼 얘는 누구 자리야? 위치가 누구야? 비동사 뒤. 그러니까 얘는 누구 자리야? 명사, 보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쓸 수 있어? 없어? 오케이 됐네. 패스. 5번 이름 뭐야? 부사. 오케이. 자 부사 보면 항상 뭘 판단해라? 동사가 몇 형식인지. 동사 누구지? reinforces. 무슨 뜻이야? 강화하다. 몇 형식? 3형식. 부사 쓸 수 있지? 됐네. 정답 3번. 이게 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36번. 36번 몇 페이지야? 응? 누가? 유형문? 조건도 없이 막 그냥 단어 몇 개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네. 보자. 이런 문제는 뭐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좀 성의 없이 주지는 않으시잖아. 니네 학교는. 니네 학교 그 마지막 서술형 문제는 항상 이렇게 요약문 쓰게 만들잖아. 조건을 여러 가지 주시지만 얘는 너무 조건이 없어. 하지만 이렇게 조건이 없을 때 그냥 너희들이 봐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동사부터 찾는다. 동사가 사람으로 치면 약간 척추 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 그부터 찾아야 돼. 동사로 쓸 수 있는 게 누구 있어? 첫 번째, strengthen. 두 번째, combine.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결국 이 지문 내용이 뭐였어? 자, 그러면 어렵게 보지 말자. strengthen이라고 하는 동사를 만약에 우리가 이 문장에 동사로 쓴다고 하면 strengthen의 주어는 누가 돼야 되고 목적어는 누가 돼야 될지 그 앞단어 혹은 뒷단어 둘 중에 하나만 잘 판단을 해도 어렵지 않아. strengthen, 강화시킨대. 뭘 강화시켜? 지금 얘네를 다 써야 되는 건가? 지금 잠깐만. 조건 한번 볼까? 보기의 단어만을 사용해서 오케이. 해보자. 뭐 안 어렵네. 일단 strength는 한번 써보자. 자, 뭘 강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가 무엇을 강화할까? 습관적 행동. 이 아니면 습관적 행동을 그럼 주어를 이제 습관적 행동으로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지문에 우리가 이제 주제를 먼저 이제 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게 주어야. 멘탈 이미저리. 그런데 이 멘탈 이미저리라는 게 정신적 어떤 이미지 훈련이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봤을 때 합쳐지는 것이야. 그치? 멘탈 이미저리인데 뭐랑 합쳐져? with. 뭐랑 합쳐져? 그냥 멘탈 이미저리만 하면 돼? 머릿속으로 그냥 내가 열심히 건강히 살아야지 하면 사라지냐? 아니지. 지문 조금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그 어법 문제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지. When used alongside other behavior modification tactics and coping strategies 이렇게 돼 있었지. 그렇게 하면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멘탈 이미저리만으로는 안 돼. 뭐랑 같이 써야 돼? 여러 가지 다른 대처 전략들이랑 함께 사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멘탈 이미저리인데 무엇과 합쳐진이라고 해서 combined with를 써야 되겠지. 무엇과 합쳐진? behavior change strategies. 그치? behavior change strategies랑 합쳐진 이런 멘탈 이미저리는 하고 그것이 뭐 한다? strengthen. 뭐 해준다? 강화시켜준다까지 써야 되겠지. 됐어? 뭘 강화시켜줘?
자, 지금 우리 쓴 거 누구야? 얘 이렇게 썼네. 됐네. 뭘 강화해줘? 이거. 뭘 강화해줘? 긍정적인 변화를. 근데 그 변화라는 게 어디에 있어서의 변화였겠네. 어디에 있어서? Other health behavior 있어서. 잠깐만, 근데 이 other를 내가 봤을 땐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은데. Other behavioral change strategies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맞을 것 같아. 하고 health behaviors.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이렇게 써야지 말이 되지. 문법에 일단 맞잖아. 이게 정확하게 이 출제한 사람이 의도한 정확한 문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쓴 내용 자체는 문법에 맞아. 주어가 누가 되는 거야? mental imagery. 근데 그게 무엇과 합쳐진 과거분사 썼고 무엇과 합쳐졌어? 다른 행동적 교정 전략들과 합쳐진 mental imagery는 강하게 만들어줘. 뭘? 긍정적 변화를. 근데 긍정적 변화라는 건 어디 안에서의 변화인 거지. 어디 안에서의 건강적 행동들에 대한. 이게 답 아니야? 맞아? 확인해 봤어? 확인해 봐. 뭐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맞지? 이렇게밖에 못 쓴다고. 지금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그치, 동사부터 찾는 거야. 동사부터 일단 찾아놓고 나면 일단 내용, 왜냐면 일단 우리가 지문 내용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잖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를 먼저 찾아놓으면 어차피 영어의 어순이라는 건 항상 동사가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앞에 주어 누구 쓸지, 뒤에 목적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만 판단해주면 딱히 어렵게 풀지 않을 수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54번 가면 되나? 페이지 몇 페이지야? 단어를 몰라서? 누구? 5번에 버든이 원래 무슨 뜻이야? 버든 알지? 버든 알아? 찬영 혹시 버든 뜻 아니? 부담이란 뜻이야. 부담 짐.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명사에다가 뒤에 some을 붙이면 형용사로 바뀌어. 부담을 주는. 트러블의 뜻이 뭐야? 문제. 뭐 이런 뜻이지. 뒤에다가 뭘 붙여? 트러블, some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되는 이렇게 돼. 형용사어입니다. 부담을 주는 문제. 그래서 a burdensome compulsion. 뭐야? 부담이 되고 매우 압박을 주는 어떤 이런 compulsion. 원래 compulsion의 뜻이 뭐야? 혹시 알아? 혹시 이 단어 아니? compulsive. 강박적이냐. 강박이 됩니다. 부담스러운 강박. caused by digital connectivity among kids. 정답 5번이지.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 지문을 되게 1차적으로 맨 처음에 봤을 때 지문 내용을 단순하게 이해했었지. 근데 이 문제를 난 너네가 이제 이런 걸 봤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진짜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모르는 단어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출제 원리도 좀 볼 필요가 있어. 이 지문이 되게 쉬운 내용이잖아. 결국 애들이 맨날 막 연락받아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쉬운 지문 내용을 학교에서 출제를 하실 땐 이런 식으로 단어들 바꿔낼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빈칸이랑 좀 흡사한데, 자, 봐봐. 그럼 5번. 결국 burdensome compulsion이라고 했던 건 아까 해석으로 우리가 뭐라고 했어? 부담스러운 강박이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부담스러운 강박을 그냥 한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는 줄 알아? 이거야, 이거. 이게 스트레스야. 이거를 되게 그럴듯한 말로 바꿔낸 거야. 근데 그 스트레스가 뭐 때문에 발생하게 돼? 디지털
connectivity. 뭐야? 디지털의 연결성이라는 건 그냥 connectedness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연결돼 있잖아. 카톡 한번 보내면 되고 DM 한번 보내면 되고 전화 한번 하면 되잖아. 바로바로 되잖아. 그치? 그걸 디지털 커넥티비티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에게서? 아이들에게 있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결국 스트레스는 말을 절대로 학교 시험에서 스트레스로 주지 않을 거야. 왜? 너는 2학년이잖아. 1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내니까 항상 이런 단어들은 모르면 체크해서 지금처럼 나한테 물어보고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더 좋고 나중에 그 복습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지. 내용 됐어? 자, 추가 질문 더 없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지금 선생님도 약간 목이 좀 많이 타고 그래서 음료를 좀 사와야 될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 10분 갔다가 와서 모의고사 질문 쭉 나가줄게. 어때? 오케이?